음, 그네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직전 고점, 이제 목전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목전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물 부담으로 하락할 것이냐. 요게 지금, 기로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지수가 상승했지만 결국에 전고점을 돌파할 모멘텀들은 기업의 실적 호전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그 시장에서 기다리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을 단행했을 때, 자,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침체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는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면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서 기술적인 조정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좋게 끝났죠.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에 개파락해서 양봉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고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판단돼요. 오늘 미국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긴축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 그 단가 인하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것,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위험 요인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조정 협의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 감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표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효과 나왔죠. 하지만 지금 연준 베이지북을 보면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전쟁 관련 이슈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죠. 결국 이제 경기 소비 둔화라든가 경기 위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피크를 쳤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졌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혼조의 약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이제 헬스케어 쪽들이 굉장히 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 역시도 기관들이 헬스케어 쪽들에 대해서 매수를 확대하는 거 보면 이제 다음 주도 섹터로의 어떤 부각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우주와 방산기계 그다음에 항공과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수소차, 그다음 비철금속, 철강, 암호화폐가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의료기기 ETF 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대마 또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들, 바이오텍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준 그런 국면이라면 우리 시장 역시도 의료기기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대마 쪽 이런 쪽들이 오전장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을 보면 어제 그동안 일본의 저금 정책이 이제 신규 취임, 총재 기대감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니케이 역시도 28,730 전고점 매물 인식하고 고점을 돌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증가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계 투자기관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자 이것은 시장을 기대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대만 양안을 두고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해 지수 3,400포인트 저항 인식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반대로 침체라든가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청년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또한 국내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률 증가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를 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보여집니다. 국내 요인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결국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선물로 가지고 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을 막아주고 또 지수 상승하는 것도 또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ATM기로 전락한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혼조 양상을 보였던 부분은 뭐냐면 자, 무디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로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동성을 풀어놨는데 그 유동성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결국에 국내 또한 한계 기업들의 증가로 인해서 부실 채권 증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제일 답답한 부분은 그 외환시장 같아요. 원달러 쪽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확실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게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화 절하율이 세계 각국의 주요 통화의 절하율 대비 최고로 지금 원화 가치가 헐값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즉 기업의 정책이 수출을 확대시켜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원화 약세를 용인한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부메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원화 강세 전환되지 않았을 때는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 보면 공매도를 보면 외국인들 전일 대비 11% 공매도 감소하면서 5,300억을 기록했고요. 기관들 역시도 25% 급감하면서 2,200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4월 누적 공매도 8조 9,700억 외국인 기록하고 있고 기관들 3조 3,900억. 일단 공매도가 이게 추세적으로 감소되는 거라면 긍정적인데 일시적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주목하자고 한 게 외환시장을 보자고 했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25원 70전으로 또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여객 시장 역시도 1330원 돌파해서 1330원 8전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 부분이 저는 조금 국내 시장에는 좀 부담스럽고 대외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한국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그런 것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가 속히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날을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 69억 매도하면서 일단 누적 1조 800억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어제 1,200억 이상 순매도하면서 누적 1,499억을 기록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무려 5,351억 순매수 확대되면서 8,700억 누적 순매수를 키웠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선물 매수에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들 일단 이거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데 결국에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지수를 흔들 수 있죠. 요거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어제 마감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역시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모처럼 이제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 국면 나오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12조 7,500억 전일 대비 약 10%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약 11% 감소하면서 14조 8,400억을 기록했죠. 일단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서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에서만 수반된다면 결국에 지수의 기술적인 조정 역시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고객 예탁금은 0.94% 유입되면서 52조 8,900억을 기록했고요. CMA 역시도 0.82% 유입되면서 66조 6,400억 만들었고 마켓머니 펀드도 1조 100억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증시로에 유입되는 모습, 유동성 유입으로 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 물량을 소화시키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노출되지 않은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 시장의 어떤 위험, 자 이런 것들이 살짝 가라앉았지만 언제든지 부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고점에 대해서 조정 명분으로 해서
경기 침체되는 우려감으로 해서 조정을 줄 수 있는 명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조정은 염두에 때 여전히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방미 경제 사절단 참가 기업들의 매수가 유입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 먹을 거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헬스케어라든가 소형 원전, 그다음에 OLED,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서 본다면 우리 OLED라든가 반도체, 로봇 쪽들은 오늘 정부 정책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의 장중 등락률이 제한적인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섹터별의 순환이 빠르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때 항상 조심할 게, 코스피 900일을 이탈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그림자가 드리우는데, 이게 서서히 드리운 게 아니라 표현을 빌자면 그림자가 먹구름이 들어왔다, 이런 보도자들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분에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됐을 때 900일을 이탈한다는 기준하에서 즉시 현금화 30%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현금 100%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겠고, 여기서 이제 답답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전기 부양에 대한 정책 효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를 보면 외교에서 한중 관계라든가 이제 한러 관계가 꽉꽉 이제 막혀 가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가 경색됐을 때 대외 무역 수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역 수지 개선이 지금은 필요할 수 있고, 외환,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좀 항상 위험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행사들도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핵심 소재 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23 일본 출시, 요거로 인해서 폴더블 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도 움직일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바이오 기업, 현장 기업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게 심플렉스인데요. 결국에 이것도 헬스케어 관련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매기가 유입될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한 종목들이 괜찮았는데, 그중에서 다냐쌤 종목으로는 동국산업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SP시스템스는 마감을 앞두고 어제장에 갑자기 17%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두 종목 함께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아침에 로봇 쪽을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월드 IT 쇼에서 로봇 관련들 행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봇 관련들은 집중하자고 했고, 이런 것들 배달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후 시장에서 기사화되면서 단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SP시스템은 제가 항상 신고가를 도전하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도전했고, 신고가 성공했고, 신고가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특히 SP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24조 투자를 하면서 국내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를 하겠다. 99% 국내 지능형 로봇 하겠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됐고, 또 최근에 반영됐던 부분들은 신규 사업으로 배터리 캔 제조 테스트가 종류가 임박했다. 그럼 이제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감, 배터리와 로봇 이슈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제 오버액 이슈가 있죠. 1회 전환사채 35만 주가 6,280원짜리예요. 5월 2일 상장되거든요. 그러면 4월 26일까지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하시고 당분간은 15,000원에서 19,000원 이 박스권 봤으면 좋겠고요. 동국산업 죄송합니다. 동국산업 역시도 시장 부분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니켈 녹음, 강판
북미 진출, 유럽 진출, 요거에서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어제 장 마감 후 8시 40분에 동국산업 폭발 사고로 해서 아까운 청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게 악재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국산업은 재파락해서 출발하더라도 9,150원을 지지받는다면 우리가 반등 목표를 1,500원을 봤으면 좋겠고 9,15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 매도 후에 다시 한번 7,000원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핫테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미 사절단 관련해서 바이오를 제2반도체로 설정한다. 그러면서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는다. 그러면 방미 사절단에 포함된 바이오 기업들과 보스턴 클러스터에 입주한 바이오사들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미 사절단에 포함한 지노맨 컴퍼니라든가 보령,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낙폭과대에 있는 보령을 봤으면 좋겠어요. 뜬금없이 우주사업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멜트가 있어요. 그래서 8,800원에서 시초가까지는 매수하고 손절은 8,550원을 잡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11,500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